키의 종류가 사실은 또 있어요. 저희가 주키만 배웠죠. 네, 주키를 먼저 알고 그리고 조인에 대한 것을 또 이해하시면 잘 하신 건데 조금 더 이론적인 거를 하자면은 SQL의 키 종류가 있어요. 키에 대한 것도 되게 많이 나옵니다. 글도 되게 많아요. 이런 게 있어요. 제목만 보시면 슈퍼키 이런 건 잘 안 쓰고요. 여기 후보키, 기본키, 우리 알고 있는 프라이머리 키, 그리고 대체키, 외래키, 기본키랑 외래키 이 두 개가 약간 주요해요. 그 키에 대해서도 사실 여러 개 종류가 있고요. 그 키가 꼭 하나여야 된다라고 일단은 이제 알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키를 두 개를 가지는 테이블도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두 개가 세트로 키인 거죠. 그런 것도 있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기본 키가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되는 키고요. 그리고 외래 키가 있죠. 이 외래 키가 기본 키를 참조하는 속성이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느낌으로 이 학생의 PK가 수강생의 학번과 동일한 그 키단 말이죠. 그럴 때 이거를 외래키라고 해요. 정확하게 예시가 이게 아닌데. 그쵸.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던 거를 조금 예시로 들어봅시다. 그 주된 키가 지금 이 테이블 3개에서 얘가 유저였고요. 얘가 유저 그리고 이게 프로덕트가 됐었거든요. 그리고 이 친구가 오더 친구였어요. 그랬을 때 이 각각의 이 빨간 색깔로 처리해 봅시다. 얘는 유저의 PK예요. 얘는 프로덕트의 PK이고요. 네. 그리고 오더에서도 PK가 있어요. 이건 오더의 PK예요. 그런데 이런 유저 넘버 같은 컬럼은 있죠. 이런 거는 이제 FK 해가지고 포리언 키에서 외래 키인 거고 빨간색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랑 연결되잖아요. 이렇게 연결돼서 FK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렇게 하면은 이제 얘도 F키예요. 이렇게 연결돼서 그 이제 명칭이 이렇게 좀 나누어서 부를 수가 있기는 합니다. 이제 키에 대한 그러니까 이론은 있죠. 실전으로 한번 쭉 한거를 정리한 개념이잖아요. 이미 실험도 해보고 여러 가지 실제 업무에서 이제 추려서 나온 게 이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거는 그냥 이렇게 부르는 거고 우리는 더 그 실전적인 이제 연습을 해가지고 확실히 역할을 알았죠. 근데 이제 나중에 이런 것들에 명칭을 이런 식으로 좀 붙여놨다 하는 것까지 정리해 놓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 두 개가 가장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본 키 해가지고 프라이머리 키가 우선 있다. 그런데 이제 외래 키에서 포리언 키인데 얘는 그 기본 키와 이제 참조가 되는 그런 키를 얘기를 합니다. 키는 컬럼이죠. 기본 키에 대한 그 정의를 어떻게 했나요? 볼까요? 특정 테이블 내에서 행을 식별, 그렇죠? 똑같죠? 이거는 이제 식별값이에요. 식별값, 기본이 되는 식별값이 되고 이 외래키는 기본값과 창조인데 이게 이제 다른 테이블에서
다른 테이블에서 기본값이랑 참조되는 거예요. 여기 있네요. 그림이. 그죠? 동일한 그 키고요. 그럼 이런 식의 키에서 이제 조인이 된다는 거죠. 조인을 할 때. 조인에 쓰이는 그런 키를 얘기를 해요. 뭐 나머지 그 키들도 사실은 어떤 추려서 이론으로 정리해 놓은 거라서 뭐 후보키, 테이블 내 유일하게 식별, 후보키가 이런 정의보다 다른 정의가 있어요. 제가 알고 있던 게 대체키였나 봅니다. 대체키라고 하는 게 있는데 대체키는 기본키로 사용되지 않는 그런 다른 키, 후보키고요. 이 후보키는 널값이 되지 않고, 그러니까 이 지금 특성들이 다 있거든요. 여기에 후보키는 널이 사용되지 않는다. 이런 특성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저기 좀 아래로 가서 왜 이렇게 아래로 가서 유니크 키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유니크 걸어놓은 거거든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거 건 키예요. 키로서 이제 저기 역할을 하면은 그 유니크 키라고 하는 건데 여러 개가 존재합니다. 이 정도로 두고 일단은 키는 언급만 일단 드릴게요. 네, 수업 페이지에다가 제가 프로그래머스 문제 올려드렸거든요. 한번 들어가셔가지고 프로그래머스 한번 풀어보시죠. 이게 풀만 하실 겁니다. 요런 함수가 좀 필요하긴 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하나 있어야 되고요. 나머지는 다 풀 수 있을 거예요. 문제를 좀 천천히 읽어봐야 되겠죠. 문제 풀려보면 항상 처음에는 테이블 구조를 알려주죠. 그래서 컬럼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리고 예시로 이런 식으로 담겨 있습니다도 알려주고 있네. 그거는 체크해 주시면 되고 중간에 이제 문제로서 이렇게 나오라 하는데 도서, 저자, 출판일 리스트를 출력하는 SQL문을 작성하시오. 출판일 기준 오름차순 정리. 일단 오더바이가 딱 생각이 나죠. 근데 문제 전에 모르겠어요. 처음에 우선은 뽑아보세요. 이게 대체 뭔가 하는데 지금 테이블이 두 개예요. 두 개. 북이 있고요. 그리고 after 이렇게 두 개입니다. 그래서 두 개에 대해서 이 문제를 이제 파악을 해야 돼요.
같이 한번 보죠. 자, 어서가 있고요. 이 두 개가 아무래도 조인이 돼야 되겠죠, 보시면. 왜냐면은, 이 도서명이랑 저자명이 같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도서 아이디, 저자 아이디, 저자명. 그런데 그 저자명은 이제 author에 있고요. 그리고 아마 도서명에는 도서 아이디는 이제 author에 없죠. 북에 있을 거예요. 대신에 북에 아이디가 있네요. author 아이디. 네. 그러니까 이걸로 조인해주면 되겠다. 그러니까 이런 게 조인키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조인키라고도 해요. 조인키. 조인키를 알면 되고 조인부터 해서 한번 보죠. 조인 author on 할 때 이제 요거는 B고 얘는 A예요. 그러면 B에 저거 author id랑 그리고 A의 id겠죠? 이렇게 붙이면 id가 아니구나. id가 아니고 author id예요? 여기도 author id네요. 네. 네, 그러면은 잠깐 이거 키워볼게요. 네. 자,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런 다음에 이제 필요한 것들을 봅시다. 이게 네. 도서 아이디 경제 카테고리에 속하는 여기 카테고리가 경제인 거를 그럼 따로 빼야겠네요. 이 상황에서 경제를 따로 빼는 게 먼저가 되면 될까요? 아니면은 정렬을 하는 게 먼저인가요? 네, 경제부터 빼면 될 것 같아요. where로 빼면 돼요. 처음 이 상황에서는 전체에서 경제만 빼는 거니까. 그래서 카테고리를 경제에 해당하는 것만 남겨보자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주네요. 이렇게 줄고 경제에 해당하는 거에서 내가 필요한 거는 북 아이디, 저자 이름, 그리고 published date 이렇게만 알면 된대요. 다시 한번 실행해보면 이렇게 줄어들죠. 그러니까 경제라고 하는 카테고리는 결과에 안 나오네요. 이렇게 뽑으라고 했으니까.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정렬을 해주래요. 그리고 정렬은 그 다음에 오더바이가 되죠. 오더바이 했을 때 출판일 기준이니까 저 퍼블리시드 데이트가 기준이고 오름차순이면은 건들 건 없고. 네. 그렇게 해서 채점을 하면은 틀렸대요. 틀렸대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예시랑 뭐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주의사항이 이제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데이트 포맷이 예시와 동일해야 정답 처리된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트 포맷이라고 하는 거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결과가 나왔을 때 얘가 틀렸다는 소리예요, 이거. 데이트 포맷은 이 퍼블리시드 데이트를 날짜 구성을 내가 좀 맞추는 건데 그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였고 찾아보셨으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나는 연도와 월과 일만 보겠다. 나는 시간 안 볼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Y는 대문자고요. M이랑 Day는 소문자거든요. 그게 대문자면은 이렇게 2024 이렇게 두 개 다 나오는 거고요. 소문자로 쓰게 되면은 24 이렇게만 나오는 그런 차이예요. 네. 그래서 지금 그 정답과 동일하게 처리를 해줘라라고 했을 때 예시랑 동일하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대문자 Y가 맞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코드 실행하면은 데이트 포맷이 좀 바뀌었죠? 네. 그렇게 해서 채점을 채출하면은 정답입니다. 라고 됩니다. 우선 이렇게 됐고요.
아까 그 풀이를 어떻게 가져가려고 했었죠? 그대로 놨죠? 안 돼요. 수정해야 될 듯. 아, 다행이네요. 아, 혜진이 로더바이 정했으면 하여튼 그룹바이 쓰신 분 계세요? 그룹바이도 되나요? 그룹바이 될 것도 같은데. 자, 안 되셨죠? 그러면 저랑 해봅시다. 자, 그룹바이로 해봅시다. 이 웨어를 하지 말고 전체에서 그룹바이를 써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룹바이를 쓰려면은 뭐를 그룹핑해야 돼요? 카테고리를 그룹핑해야 되네요. 카테고리 그룹핑 해봅시다. 그래서 실행하면은 이렇게 나오네요. 이게 지금 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요거 잠깐 주석 처리하고 이게 주석이에요. 그 땡땡 두 번이 주석이에요. 이렇게 해봅시다. 자 그룹 처리하니까 네, 이 그룹을 묶었네요. 그죠? 그룹을 묶으면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게 맞나요? 이거 이렇게 하면 좀 틀리죠? 왜냐면은 경제에 해당하는 거 다 보여줘야 되는데 그룹핑을 해버리면 중첩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조금 오류가 났었을 것 같아요. 음, 그렇죠. 그러니까 그룹핑할 그 문제가 아닌 거네요. 네. 이거는 그냥 경제를 쫙 나열해서 다 보여줘야 되는데 그룹핑은 경제를 하나의 행으로 묶어버리니까 여기서 어, 이제 오류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바로 카테고리를 그 웨어로 해가지고 경제만 따로 뽑아내 주는 걸로 시작하시면 문제가 좀 풀리실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거였어. 예. 한번 직접 또 이렇게 풀어보세요. 그 다음 것도 한번 보죠. 테이블이 몇 개인지 뭐 생각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문제가 다 비슷해요. 그 위에 있는 것 이만큼은 사실 거의 다 테이블 설명이어가지고 테이블이 뭐를 나타내고 그런 것들이라 사실 테이블만 봐도 되고 문제를 부었을 때 프로덕트와 오프라인 테이블에 같이 보자. 프로덕트와 오프라인 테이블에서 두 개에서 합계 이런 거 출력하래 합계 그리고 그거 기준 매출액 기준 내림차순 정렬 그리고 같다면 이거 동순이 나왔네요. 그러면은 상품 코드 기준으로 오름차순 이런 식의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뭐 판매가랑 판매량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 되고 그런 거겠죠. select all from product 했을 때 나오는 게 프라이스가 여기 있었고요. 그러니까 저기 뭐죠? 가격, 판매가는 지금 프로덕트에 있어요. 그리고 오프라인 세일에서 뽑아보면은 이게 판매량은 오프라인 그 세일에 있어요. 오프라인 세일에 뭐냐면은 저거죠. 그 세일즈 어마운트 얘가 판매량이에요. 이렇게 이 두 개를 알아야지 이 두 개를 곱해가지고 우리 매출액이라고 하는 걸 구할 수 있으니까 결국 또 조인을 해야 될 겁니다. 조인을 해야죠.
해야 나옵니다. 프로덕트 아이디 하나하나에 대해서도 나와 있네요. 되게 많네. 이거 다 같이 풀어보자. 다 잘 푸셔가지고 빠르게 풀죠. 조인부터 해보자. 조인부터 하면은 오프라인 세일이랑 프로덕트 세일을 조인하시고요. 조인할 때는 항상 얼라이어스 별명을 붙여주세요. 그래야 진짜 편합니다. 해줘야 될 게 지금 프로덕트 아이디가 두 개가 있죠. 프로덕트 아이디로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실행부터 해보면 조인이 잘 된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가 세일, 여기까지가 프로덕트네요. 이 중에서 그 썸을 우선은 해야 되는데 무작정 썸 하면 되나요? 프로덕트 아이디 무작정 썸을 하면 안 되네요. 그죠? 상품 코드별 여기 있었네요. 그러니까 그룹 바이도 해줘야 되네요. 그래서 그룹 바이를 해줍시다. 상품 코드가 프로덕트 코드예요. 코드별로 상품 코드를 중첩시켜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좀 깔끔해졌어요. 요거가 기준이니까 이거대로 잘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썸을 하나 넣어봅시다. 썸을 넣을 때 판매가는 프라이스가 되겠고, 곱하기 아닌데? 이렇게 쓰는 게 아닌데? 프라이스만 이렇게 해주면 얘가 썸인가요? 응? 아닌데? 잠깐만. 프라이스는 동일하죠. 그러니까 프라이스에다가 판매량을 더해야 되는 거예요. 곱해야 되니까 판매량은 이제 세일즈 어마운트죠. 근데 세일즈 어마운트가 중첩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합쳐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다 나오셨네. 그쵸? 그러면 합계가 나왔고요. 합계가 나왔고 이제 요 아래 보니까 이렇게 출력을 하라 그래서 이건 아까 같이 찾아봤어요. 이렇게 나오라. 이렇게 이제 출력하라 이런 표시였죠. 세일즈? 뭐 as 세일즈도 하나 붙여줄까요? 이렇게 되죠. 똑같이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오더 바이를 좀 넣어주면 됩니다. 그룹 바이도 잘했고 매출액도 했으면 이제 오더 바이 매출액 기준, 세일즈 기준, 내림차순 같다면 상품 코드 기준, 오름차순. 오름차순 요거는 이제 생략하셔도 되고 된다는 거죠. 정답이네요. 네. 이 SQL 문제를 진짜 지금 짧은 기간이지만 어쨌든 이거 배우지 않으면 또 되게 어려운데 이게 코딩 테스트가 좀 항상 그런 느낌이 있어요. 책 읽고 그 이론 익히고 문제 풀어보려고 하면 안 풀려요. 근데 이제 모르겠어요. 저도 학원에서 배웠는데 학원에서 배우면서 이렇게 좀 하란 대로 하다 보면 또 풀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한번 스쿼트 문제를 좀 다루면서
조인에 대한 오늘 종류를 조금 다루고 가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이제 쭉 풀어보면 되는 건데, 여기에 있는 거를 가지고 조인을 해봅시다. 자, 스콧이거든요. 스콧.